김말수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면대 위 형광등 불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주름진 목선, 처진 입꼬리, 수술 자국이 남긴 희미한 흔적. 거울 속 여자는 65살이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방울이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3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 천장에 흰 조명을 올려다보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머리카락이 빠져나갈 때 거울을 보지 못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잘 이겨내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몸의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줄기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식탁 위엔 어젯밤 먹다 남은 반찬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가 떡볶이와 순대를 팔았습니다. 손님들이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라고 하면 많이 드세요라며 웃었습니다. 장사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빨래를 하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강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강했습니다.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참았습니다. 그러다 몸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말수는 요즘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파트 10층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늘 비슷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녀 안에서는 무언가 멈춰 있었습니다. 말순 씨, 병원 가실 시간이에요. 요양보호사 김 선생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정기검진 날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대기실엔 그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번호표를 뽑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그 생각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이번에도 좋습니다. 수치 정상이에요.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공원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은 노인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버스가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저녁에 딸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검진 어떠셨어요? 응, 괜찮대. 다행이에요. 그런데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몸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제 넌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앉아만 있어. 그렇게 들렸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겠지. 반복되는 하루. 변하지 않는 일상. 그 안에서 그녀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찾아올 작은 변화를.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어떤 만남을. 그것이 그녀의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할 거라는 걸. 지금은 그저 또 하루가 저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말수는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복지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2층 건물이었습니다. 회색 벽돌로 지어진 평범한 건물.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문틈으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쾌한 트로트였습니다. 말순의 발이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넓은 홀에 10명쯤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에서 70대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앞에서 동작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웃으며 옆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나도 저렇게 춤췄던 때가 있었는데. 젊은 시절 그녀도 춤을 좋아했습니다.
동네 잔치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음악이 나오면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춤추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그것도 암 환자가 무슨 춤이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식욕이 없었지만 억지로 넘겼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음악이 들렸습니다. 아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경쾌한 리듬. 사람들의 웃음소리. 발을 구르는 소리. 말수는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자꾸 생각나는 거지?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말수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냥 나가고 싶었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복지관 앞이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지? 입구에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봤습니다. 건강댄스 교실 마이너스 매주 목 오후 2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그 안내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인사했습니다. 아, 네. 혹시 댄스 교실 알아보러 오셨어요? 아니, 그냥. 저 여기 다니는데 정말 좋아요. 한번 와보세요. 여자는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목 오후 2시. 내일이 화요일이었습니다. 가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같은 사람이 거기 가면 뭐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에 딸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응, 괜찮아. 뭐 특별한 일 없으세요? 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없어. 그럼 다행이에요. 몸조리 잘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특별한 일. 딸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 삶엔 특별한 일이 없어. 그냥 똑같은 하루의 반복뿐이야. 그날 밤 말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음악이 들렸습니다.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한 번만 가보자. 딱 한 번만. 작은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시작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나오다가 말순을 봤습니다. 30대 후반쯤 보였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업 들으러 오셨어요? 아, 저는. 처음이시죠? 저 여기 강사 윤미예요. 여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악수했습니다. 그냥 한번 볼까 해서요. 잘 오셨어요. 체험 수업 환영합니다. 들어오세요. 윤미가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넓은 홀이었습니다. 마루바닥에 벽 한쪽에 거울이 있었습니다. 8명쯤 되는 사람들이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윤미가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말수는 그곳에 섰습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세요. 박수 쳐주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말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경쾌한 트로트였습니다. 먼저 스트레칭부터 할게요. 천천히 따라하세요. 윤미가 팔을 위로 뻗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했습니다. 말순도 팔을 들었습니다. 어깨에서 통증이 왔습니다.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아프시면 무리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윤미가 말순을 보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팔을 조금만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본격적인 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른발 먼저. 하나, 둘, 셋, 넷. 윤미가 동작을 보여주었습니다. 간단한 스텝이었습니다. 말수는 따라했습니다. 발이 꼬였습니다. 박자를 놓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자신만 뒤처졌습니다. 역시 나한텐 안 맞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느린 곡이었습니다. 옛날 트로트. 말순이 젊은 시절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몸이 반응했습니다. 발끝이 저절로 리듬을 탔습니다. 어깨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거예요. 그냥 음악에 몸을 맡기세요. 윤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음악에 집중했습니다. 통증은 있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팔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허리를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발을 옮겼습니다. 내 몸이 아직 살아있구나. 오랜만에 느껴지는 감각이었습니다. 생동감이었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괜찮으세요? 윤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실제로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것 이상이었습니다. 수업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말수는 계속 따라했습니다.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윤미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못 따라가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인데 잘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다들 잘하시던데. 윤미가 잠시 말순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춤은 잘 추는 게 아니에요. 네?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춤이에요. 말순은 윤미를 쳐다봤습니다. 젊은 여자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오늘 춤추실 때 표정 봤어요. 살아계셨어요. 윤미가 웃었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생각해 볼게요. 기다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의 걸음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느렸습니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땀이 머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욕이 있었습니다. 밥을 2공기나 먹었습니다. 딸 미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방금 먹었어. 오늘 운동했어. 운동이요? 어디서요? 복지관. 엄마, 정말이요? 와, 잘하셨어요. 미영의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말수는 그 글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어깨가 쑤셨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들었던 음악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괴롭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스로에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넓은 홀에서 춤을 추는 꿈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였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말순도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물러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복지관에 갔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번째 주가 되자 조금 나아졌습니다. 동작을 외웠습니다. 박자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5번째 주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어깨를 들 때마다 쑤셨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요일 수업이 끝나고 윤미가 공지를 했습니다. 다음 달 말에 작은 공연이 있어요. 구청 행사인데 우리 팀이 초대받았어요. 참여하실 분은 다음 주까지 말씀해주세요. 말수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공연이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끌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운동 다니신다며요? 응, 복지관에서.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무리하지는 마세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말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리 안 해.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몸 상태가. 알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다음 달에 공연 나가려고.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공연이요?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은 무대야. 구청 행사. 엄마, 그건 좀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몸 상하시면. 준호야. 말순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나 지금 건강해지고 있어. 춤추면서 나 살아있다는 걸 느껴. 예전엔 그냥 숨만 쉬고 있었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무리가 아니야. 내 삶을 되찾는 연습이야. 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찻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느끼신 줄 몰랐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 말 안 했으니까. 죄송해요. 미안한 게 아니야. 너희가 걱정하는 거 알아. 고마워. 말순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나도 살고 싶어. 그냥 안전하게만 살고 싶지 않아. 준호는 엄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하고 싶으신 거 하세요. 대신 약속하세요. 아프면 바로 쉬신다고. 그래, 약속할게. 다음 날 딸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공연 나가신다며요? 응. 저는 찬성이에요. 엄마가 요즘 좋아 보이세요. 목소리도 밝아지셨고. 예상 밖의 대답이었습니다. 나 걱정 안 돼? 걱정되죠. 근데 더 걱정됐던 건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였어요. 말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파이팅이에요, 엄마. 공연 보러 갈게요. 다음 주 수업에서 말수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 공연하고 싶어요. 윤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환영합니다. 그날부터 연습은 더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대형을 마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함께 연습하는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쉬는 시간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순 씨, 처음 왔을 때보다 표정이 훨씬 좋아졌어요.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진짜예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말순은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공연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미가 최종 리허설을 공지했습니다. 자신감 가지세요.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미영과 준호와의 대화 내용을 다시 봤습니다. 엄마 파이팅! 잘하실 거예요. 자식들의 응원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공연을 하게 되다니. 신기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기다려지는 내일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공연 무대가 떠올랐습니다. 조명, 음악, 사람들. 그 앞에서 춤추는 자신. 두렵지만 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춤은 잘 추는 게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라는 걸. 공연 당일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팀에서 정한 의상을 입었습니다. 연분홍색 블라우스에 흰색 치마. 화장을 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괜찮았습니다. 오후 1시 복지관 앞에서 팀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 예쁘네요. 고마워요. 긴장돼요? 많이요. 근데 괜찮을 거예요. 윤미가 운전하는 미니버스를 타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구청 앞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15회 어르신 문화축제. 무대는 야외였습니다. 100개쯤 되는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딸 미영이 보였습니다. 아들 준호도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말수는 작게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건강댄스 팀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정해진 위치에 섰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쾌한 트로트였습니다. 연습했던 그 곡이었습니다. 몸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흐르자 몸이 기억했습니다. 오른발을 내디뎠습니다. 팔을 들었습니다. 허리를 돌렸습니다. 박자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어느 순간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던 날, 수술대 위에 누웠던 순간, 항암 치료로 지쳐있던 나날들, 그리고 집에 홀로 앉아 창밖만 바라보던 시간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아픔이 녹아내렸습니다. 리듬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곡이 끝나갈 무렵 말수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동작. 팔을 하늘로 뻗었습니다. 음악이 멈췄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큰 박수였습니다. 환호도 들렸습니다. 말수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옆 팀원이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팀원이 어깨를 감쌌습니다. 관객석에서 미영과 준호가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심장은 아직 뛰고 있구나. 속삭였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팀원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웃고 울고 했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윤미가 다가와 말순을 안았습니다. 말순 씨, 오늘 정말 빛났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밖으로 나오니 미영과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영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고마워, 미영아. 준호도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에 반대해서 미안해요. 아니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말수는 두 자식을 차례로 안았습니다. 저녁에는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계속 다니실 거예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다행이에요. 엄마가 다시 살아계신 것 같아서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 이제 괜찮아. 말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입었던 연분홍 블라우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다시 입을 날이 있겠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별도 보였습니다. 몇 달 전 이 창밖을 바라보며 절망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업이 기다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 아침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눈에 빛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아름답게 느껴져.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또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병원 검진도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삶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아직 춤출 수 있다는 것을. 말수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복지관 앞 벚나무에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춤은 내 삶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었어.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했지. 말수는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음악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